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진행을 맡은 이형구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맹성규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마 의변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시간 1분 드릴게요. 예, 저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민원의 날을 열고 주민들을 만났으며 의정 보고에도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인천에서 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남동갑은 제가 주민들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30년의 공무원 생활과 2년의 국회의원 생활 동안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삶의 터전인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가 핵심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과 같은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해결 과정에 참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약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는 한 두 가지만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공약부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1분 드릴게요. 제 첫 번째 공약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 문제 개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건설입니다. 제가 보궐선거로 나오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제가 보궐선거에 나오기 전까지는 개념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인천 청학에서 시작을 해서 노년 우리 도림, 그다음에 서창, 그다음에 시흥은계, 부천 옥길, 그다음에 광명을 거쳐 구로, 노량진까지 가는 20km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이 완성이 되면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40% 감소가 되고 그리고 9개 노선과 환승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1년 동안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동구가 발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때 공약하셨던 제2경인선을 잘 마무리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는 제2경인선 사업과 GTX B노선 사업이라는 기간 교통망 철도 구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교통망 사업과 진행 사업과 연계를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계획을 다시 수립할 생각입니다. 도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저희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실태 조사 후에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원도심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 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동구는 지리상 서울과 가깝게 있긴 한데 남동구에서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지하철로. 그래서 GTX B, 제2경인선 등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철도망 구축 계획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제2경인선 철도 사업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동 구민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제2경인선 철도 사업과 GTX B 노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2경인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GTX B 노선 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월곶 판교선의 월곶 판교선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은 당초 계획에는 저희 노년 지역에 급행이 쓰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설계 과정에는 노년역에는 급행이 서질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선이 되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노년역에도 월곶 판교선에 급행이 설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버스 노선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현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M6410 버스가 지금 시흥을 거쳐갑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직행 노선을 만들고 광명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시민들의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영상 들어보시죠.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 변화에 의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 벗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모든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 누구나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세상, 갯벌 생태계를 지켜주시고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좀 잘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 같은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기후변화 요인에는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에는 우선 제조, 전력, 수송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 수송 부분에서 16.7%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수송 부분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알뜰 교통카드의 도입이라든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그다음에 GTX B 노선 등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 수송, 대중교통의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중교통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 지역에서 노년 소래지구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량 경유차 200대 규모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먼지가 축소되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고 아울러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수송,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 오염원을 좀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도시숲을 조성해 보겠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 의견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큰 집이 아닌 작은 집이어도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인천도 역시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은 집이라도 좀 갖고 싶다 이런 말씀 같아요.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의 문제, 거기다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기대감, 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 기대 수익 이상의 이익을 보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과 같이 실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수요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입니다. 다양한 지역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면 굳이 수도권에 모여 살지 않더라도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가는 문제, 세 번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다시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재로 몇 년 전 소실된 다음에 재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낳고 있어요. 이 소래포구 어시장이 과거처럼 활성화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17년 3월에 있었던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마 금년 6월쯤 돼서 완공이 돼서 아마 영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와 더불어 소래포구가 국가 어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약 7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소래포구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소래포구가 현대화가 되면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소래포구역에서 이제 소래포구 지역을 차량 없는 거리로 만들고 소래포구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그다음에 소래습지까지 이루는 기간에 코끼리 열차 같은 어떤 관광 열차를 노선을 놔서 주민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많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면 틀림없이 소래포구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계속 질문 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1980년대에 조성한 산단인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요? 제 지역구에 위치한 남동공단은 공항, 항만, 고속도로 그리고 도시철도망이 연결되는 전국 유일의 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 국가 경제 그리고 인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반 인프라의 부족, 그다음에 노후화로 인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남동공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스마트 산단이 되면 개별 공장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이 공장 간, 산업 간 데이터 교환, 연결 등을 통한 공유로서 경쟁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천 남동공단은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인천시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6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의 1월 실업률 역시 0.4%포인트 높은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보관 혹시 있을까요? 예, 글로벌 경제의 침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 인구의 변화,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의 하락, 그리고 신산업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주요 공약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제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2경인선, 그다음에 GTX 비노선,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등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전용 벤처, 창업 시설을 제공을 하고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별, 구직자별 그리고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마련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저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막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출발선상에서 뛰어갈 자세가 되어 있고 뛰어갈 이 자세를 가지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를 믿고 재신임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맹성규 후보 모셔서 초청대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